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일 목욕하면 10년 빨리 죽습니다. 78세 김용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을 하신 후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급격한 혈압 저하로 쓰러지셨고 머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며느리가 평소보다 목욕 시간이 길어져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저체온증 상태였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의사들은 몇 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 후에 어지러움이 심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하게 목욕하는데도 왜 피부가 가렵고 건조한가요? 겨울만 되면 목욕 후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집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목욕 습관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과 피부 건강 개선, 낙상 위험 감소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5세 노인 전문의사 정기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목욕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청결에 대한 강한 신념과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 때문에 매일 목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목욕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목욕 습관은 바로 매일 목욕하기입니다. 아니, 매일 목욕하는 게 왜 나쁜가요? 젊었을 때도 매일 했는데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박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청결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셨고 70대가 되어서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여러 약을 처방받아 바르셨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께 목욕 습관에 대해 여쭤보니 매일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목욕을 하시고 비누로 온몸을 꼼꼼히 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피지선의 활동도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70대가 되면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박 할아버지께 목욕 빈도를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기보다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분비물이 많은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가볍게 씻도록 조언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박 할아버지의 피부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목욕 습관은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죠. 제 환자 중 76세 김미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뜨거운 물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1시간 가까이 몸을 담그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목욕 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딸이 발견해 빨리 병원으로 모셨지만 검사 결과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은 혈압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과 유분을 빼앗아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김 할머니께는 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낮추고 목욕 시간도 15에서 20분 이내로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욕실에 의자를 두어 어지러움을 느낄 때 바로 앉을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런 조치 후에는 어지러움 증상 없이 안전하게 목욕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인에게 이상적인 목욕 물 온도는 37에서 38도, 목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목욕 습관은 목욕 후 바로 나오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욕을 다 했으면 나와야지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 후 바로 차가운 환경으로 나오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82세 이병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겨울철에 매일 저녁 목욕을 하셨는데 목욕을 마치면 바로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고 욕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 할아버지는 목욕 후 갑자기 심한 오한과 함께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목욕물에서 갑자기 차가운 환경으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러한 온도 차이가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는 목욕 전에 욕실과 방 온도를 비슷하게 맞추고 목욕 후에는 욕실 안에서 충분히 몸을 말린 후 나오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두꺼운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이후로는 감기 증상 없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목욕 습관은 과도한 때밀이와 거친 스크럽 사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처럼 목욕탕에서 때를 밀거나 거친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인 피부에는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3세 최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수건으로 온몸을 문질러 때를 밀어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부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그 상처에서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보니 피부가 여러 군데 벗겨져 있었고 일부는 이미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거친 때밀이로 인한 피부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70대가 되면 피부의 두께는 20대 때의 절반 정도로 얇아지며 회복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친 수건이나 스크럽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쉽게 피부가 손상되고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감염의 통로가 되어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 할머니께는 부드러운 면 수건을 사용하여 살살 닦도록 권했고 때밀이 수건이나 거친 스크럽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고 새로운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70대 이상 노인의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민감하고 약합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때를 밀어내기 위해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부드럽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목욕 습관은 목욕 후 보습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후 몸을 말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습 같은 거 신경 안 썼어도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79세 정승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온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팔 부분이 심했고 긁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다니며 연고를 처방받아 발랐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욕 습관에 대해 여쭤보니 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은 하지만 보습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무슨 로션이에요? 라며 웃으셨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 활동이 감소하여 자연적인 유분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피부 표면의 지질 성분도 줄어들어 수분 증발을 막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목욕을 하면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더 많이 씻겨 나가는데 이때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는 계속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정 할아버지께 목욕 직후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일주일만 시도해 보자고 설득했죠. 저는 향이 없는 무자극성 보습제를 추천해 드렸고 특히 가려움이 심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습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는 목욕 후 보습제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함유된 무자극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70대 이상 노인들이 피해야 할 5가지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목욕하는 습관. 둘째,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기. 셋째, 목욕 후 바로 차가운 환경으로 나오기. 넷째, 과도한 때밀이와 거친 스크럽 사용. 다섯째, 목욕 후 보습을 소홀히 하는 것. 이 5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올바른 목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올바른 목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 빈도는 일주일에 2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러워진 부분은 부분 세척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물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셋째, 목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비누는 중성이나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분비물이 많은 부위만 사용하세요. 온몸에 비누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때를 미는 대신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씻으세요.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목욕 후에는 욕실 안에서 충분히 물기를 닦고 몸이 완전히 마른 후에 나오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한 감기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일곱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때가 수분을 가두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팔, 다리, 발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여덟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세요. 목욕 중에도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홉째, 안전을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또한 목욕 중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를 대비해 욕실 의자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안전장치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는 젊은 성인보다 4배 이상 높으며 그 결과도 훨씬 심각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욕실 손잡이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76세 황명자 할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황 할머니는 이전의 활동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이동할 때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할 때 5,000원짜리 미끄럼 방지 매트만 깔아놨어도라는 황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쉽고 효과적입니다. 안전 장비를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벽 구조를 고려하여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의자는 목욕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수 재질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쓰러졌을 때 문이 안쪽으로 열리면 구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째,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전에 욕실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놓고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목욕 30분 전에 욕실 난방을 켜두라고 권합니다.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는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큰 온도 차이는 혈압 변동을 일으켜 어지러움이나 실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며 특히 녹차나 쿠카차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차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차는 밤 시간 목욕 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입니다. 노인분들은 종종 괜찮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단순한 목욕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 치료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제 환자 중 84세 윤경숙 할머니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때를 밀고 보습도 하지 않는 습관을 80년 가까이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심한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고 겨울이면 감기와 폐렴으로 반복 입원하셨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손과 발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피부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피부가 더 얇아지고 약해지는 부작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욕 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지만 처음에는 내가 8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나이에 무슨 변화냐,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라며 거부하셨죠. 이런 반응은 많은 노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특히 밤의 가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자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일주일만 시도해보자는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하셨죠. 목욕 빈도를 주 2에서 3회로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고 목욕 시간을 짧게 하고 부드럽게 씻고 보습제를 바르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덜 씻어서 찝찝하다고 하셨지만 그런 느낌도 1에서 2주 지나자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윤 할머니의 피부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갈라졌던 손과 발의 피부가 회복되었고 밤의 가려움으로 긁던 습관도 없어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분도 향상되었고
겨울에는 처음으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 할머니의 활력이 되살아난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피부 가려움과 통증 때문에 집 밖 활동을 꺼리셨는데 건강이 좋아지자 다시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바뀔 줄 몰랐어요. 마치 2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던 윤 할머니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윤경숙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서 피부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죠. 지금은 87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제게 직접 만든 된장을 선물로 가져오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이제 손주 얼굴도 더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윤 할머니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 30년 의사 생활 동안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습관이 갑자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은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 와서 바꾸기 너무 늦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저도 주 3회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변화는 한 번에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목욕 온도만 낮추고 다음 주에는 목욕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목욕 빈도를 조정하는 식으로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지지와 이해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변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들에게 무자극성 보습제를 선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의 가족에게 보습제는 약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노인의 피부는 젊은 사람보다 40% 이상 수분과 유분이 적고 회복 능력도 3배 이상 느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잦은 목욕은 피부 장벽을 더욱 약화시키고 수분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반면 적절한 목욕 습관과 보습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감염과 염증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목욕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한 가려움증은 우울증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목욕 습관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기여합니다. 목욕은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목욕 습관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듦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적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젊었을 때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노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은 그 변화의 놀라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목욕 습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